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니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가지고 왔냐면 짠! 유튜브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옷이에요. 3, 4년 전쯤에 꽤나 제가 초보 때 떴던 옷인데요. 바로 브렘리라는 이름의 스웨터입니다. 나온 지도 꽤 오래된 도안이어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원작 사진은 이렇습니다. 이 원작 사진이랑 꽤나 느낌이 다르죠? 사실 이 브렘리 원작은 게이지가 16호 20단으로 워스테드 굵기로 뜨는 꽤나 코지한 스웨터인데요. 초보였던 제가 이거를 여름실로 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름실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찰랑찰랑한 여름실로 이렇게 굵직굵직한 꽈배기를 뜨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블로그를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블로그를 구독한 이웃님 중에서 여름실로 꽈배기 스웨터를 뜨셨는데 그게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완전 초보였던 제가 이런 도전을 했던 거죠. 데일리 니팅얀에서 구입했던 제 기억에는 실크랑 린넨이 들어갔던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찰랑찰랑한 느낌이 보이시죠? 그리고 좀 가늘어서 속이 좀 손가락이 비치는 얼기설기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얘가 아마도 제가 3mm 바늘을 써서 게이지가 22코에서 24코? 22코에서 24코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게이지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원작은 16코인데 제 손으로는 한 23, 24코 정도? 근데 이걸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슴둘레를 계산해서 가장 큰 사이즈, 도안상으로 가장 큰 사이즈를 뜨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얼추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도안의 제일 큰 사이즈가 가슴둘레 126cm였는데요. 이걸 떠서 가슴둘레를 85에서 90 정도 되는 스웨터를 뜨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바텀업 스웨터였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떠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뜨다 보니까 이제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밑에서부터 코를 잡아서 원통으로 뜨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앞뒤판을 구분하고 넥라인을 만드는 거에서부터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단순하게 가슴둘레가 2배가 된다고 해서 뭐 뒷목 너비며 뭐 아몰 같은 이런 부분들도 다 2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소매도 바꾸고 모도 바꾸고 뭐 넥라인도 바꾸고 되게 고생을 했던 고생하면서 완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보 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사이즈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스웨터를 완성은 했는데 그래서 잘 입었냐고요? 사실 잘 입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실꼬리도 하나가 나와 있네요. 되게 애매한 위치에 실꼬리가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입어도 좀 어정쩡한 느낌이 좀 들었나 봐요. 그러고는 이제 잘 넣어놓고 꺼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옛날 옛적 브렘리를 꺼내왔냐면요. 짜잔! 한스미디어에서 새로운 책이 나왔거든요. 누구나 알기 쉬운 대바늘 니트 사이즈 조정 핸드북입니다. 제가 서평 제안을 받았는데 이 책을 보자마자 딱 저의 어정쩡한 수정 실패작일까요? 어정쩡한 수정템? 브렘리가 생각났거든요. 과거에 저에게 이 책이 있었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었을까요? 이 책은 일본 보그사에서 지은 책이고요. 한스미디어에서 번역본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목차입니다. 제목처럼 사이즈 조정의 기초와 사이즈를 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떤 도안으로 작품을 너무 뜨고 싶은데 사이즈가 나와 맞지 않을 때 조정하는 방법이 꽤나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과 바늘을 바꿔서 게이지 차이를 주어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간단한 방법에서부터 옷의 분위기와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원하는 부분의 길이나 너비 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소개가 되어 있고요. 계산식도 나와 있어서 잘 읽어보면서 숫자를 채워 넣으면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의 몇 가지 케이스에서는 네모칸에 내가 스스로 숫자를 채워 넣어서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장들도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간단한 거 하나를 같이 해보실까요? 바늘을 바꾸는 부분인데요. 같은 실을 쓰더라도 바늘을 더 굵은 바늘을 쓰면 좀 헐겁지만 코가 크게 만들어지고, 작은 바늘을 쓰면 코가 촘촘해지고 좀 단단해지면서 더 작은 코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본 대바늘 호수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0.5 단위가 아닌 0.3mm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1호 차이는 0.3mm, 그리고 2호 차이는 0.6m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5mm 단위의 바늘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저도 0.3mm 바늘이 몇 개 있었으나 이사하면서 다 잃어버려가지고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바늘 호수를 이제 0.5mm 정도 바꾸면 을 2호라고 생각을 할게요. 원래 패턴의 품이 50cm라면 저희가 바늘 호수를 0.5mm 정도 조절을 했을 때 50cm에서 0.1배, 5cm만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45cm가 되거나, 바늘을 키웠을 때에는 55cm 정도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계산은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이런 식으로 네모칸에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넣으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간단한 계산식이 있어요. 네, 설명도 꽤나 자세해서 여기 이런 캐릭터도 있답니다. 너무 귀엽죠? 이 친구는 찍순이 선생님인데 작은 사이즈 옷을 만드는 캐릭터예요. 설명도 꽤나 자세해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옷을 몇 번 떠보지 않으신 초보분들도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무늬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옷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무늬를 적당히 바꾸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한 무늬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포인트가 되지 않는 부분에 코수를 늘리고 줄이면서 그 전체의 길이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 자료를 보시면 원래 무늬는 이런 무늬고, 이제 코수를 줄이면서 이제 가운데 버블을 빼고 요 사다리 무늬를 조금 더 좁게 바꾼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 무늬에서 더 넓은 가로로 긴 무늬를 만들고 싶을 때에는 이 사다리 모양 무늬를 가로로 더 길게 만들면서 버블을 좌우로 배치를 하는 등, 그래서 이 무늬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유지하면서 이 너비를 좁히고 넓히고 할 수 있는 거죠. 뿌띠니트의 유명한 도안 모비 스웨터에서도 이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옷의 사이즈가 커지는데 가운데 무늬 너비가 똑같으면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무늬 코수를 조금씩 변경해서 가슴 너비가 많이 커져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비슷하게 유지하는 거죠. 저는 무늬뜨기를 좋아하니까 나중에 써보고 싶었어요. 이런 것도 보시면 이 무늬 샘플도 원래 무늬는 요건데 가운데 들어가는 이 줄을 없애서, 사실 이 무늬가 중요하지 가운데 무늬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해서 더 코수를 줄이고 이 가운데 무늬를 조금 더 넓게 만들어서 코수를 늘려주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무늬뜨기를 좋아하니까 나중에 써보고 싶었어요. 이제 요즘은 동생이랑 열심히 도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 사이즈의 도안을 만들 때에도 이용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책을 참고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기본적으로는 앞판, 뒷판 소매를 따로 떠서 이어주는 바텀업 방식의 도안에 바로 적용하기 좋은 내용들이 많은 편입니다. 많이들 뜨시는 도안들을 보면 조각을 떠서 솔기를 이어주는 도안들도 정말 많지만 심리스 방식의 도안들도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책에 들어있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이제 조각조각 이어 뜨는 스웨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는 한데, 이 책에 바텀업이랑 탑다운 방식의 레글런과 요크 스웨터 조정하는 법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탑다운 레글런 가디건, 그리고 탑다운 요크 스웨터, 요 바텀업 요크 스웨터, 요런 레글런이나 요크 스웨터의 사이즈 조정법도 설명이 되어 있어서 탑다운 레글런 요크 방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사이즈 조정에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책의 마지막 뒷부분에는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의 도안이 실려 있어서 직접 떠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넥을 V넥으로 변경하는 것도 도안이 있어서 그걸 보고 실습을 해볼 수도 있고요. 스웨터를 가디건으로 변형하는 그런 것도 따라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기본 스웨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기본 스웨터랑 여기 탑다운 둥근 요크 스웨터, 얘가 딱 완전 제 스타일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 두 작품은 꼭 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기본 스웨터는 커플 아이템으로도 되게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심플하면서 이 세로 포인트가 남자한테도 잘 어울릴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스웨터 도안이 사이즈가 M 사이즈랑 L 사이즈 두 개로 수록이 되어 있어서 조금씩만 바꿔서 조금씩만 사이즈 조정을 하면 저의 스웨터와 남편 스웨터도 떠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대바늘 니트 사이즈 조정 핸드북 책 서평 제안을 받았을 때 바로 떠올랐던 책이 있었는데요. 올해 한스미디어에서 나왔던 또 다른 책. 요거 쉽게 배우는 뜨개 도안의 기초 책입니다. 이 책은 사이즈 조정법, 그리고 바디 원형을 그리고 신체 치수에 맞게 기본 스웨터를 제도하는 방법, 게이지를 이용해서 코스 단수를 계산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이 직접 스웨터 도안을 만들어서 뜨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사이즈 조정 핸드북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안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사이즈를 조정을 해가지고 더 만족스러운 옷을 뜨도록 도움을 주는 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을 직접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기존 도안들을 그대로 뜨자니 어딘가 좀 아쉬워서 좀 더 나에게 맞는 옷을 뜨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책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최근에 도안을 만들면서 여러 사이즈를 계산하는 작업을 해봤더니 사이즈 조정에 꽤 흥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더 인상 깊게 보았고 리뷰를 하려고 꼼꼼하게 읽으면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도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 뜨개는 정말 뜨고 떠도 배울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뜨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쁜 거 많이 뜨고 싶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한스미디어에서 나온 두 책은 뜨개를 하시는 분이 더 배우고 싶은 방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뜨개 실력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번 뜨개뜨개한 하루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